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4일 밤 8시입니다. 좀 오래 살다가 보면은 사람의 운명이 장명대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한자로 지은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이름을 짓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은, 사람 이름은 또는 조직 이름은 정체성이기도 하고 거기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운명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운명이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짓자는 거죠. 여기서 한자입니다. 한자로 이름을 지으면은 한자로 쓰고 한자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재명이란 이름은 한자로 쓰면 참 좋은 이름입니다. 있을 제자에 밝을 명자입니다. 항상 밝아라.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라가 좀 밝아진 듯 하기도 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이 밝을 명자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즉 날일과 달월이 합쳐져 가지고 명을 이룹니다. 이 명은 이 태양의 밝음도 포함되지만은 월광도 포함됩니다. 월광. 그러니까 어떤 문자 하나가 생각나네요. 이병주 선생이 산하라는 소설을 쓸 때 늘 앞에 부제처럼 달았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태양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태양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이게 밝을 명자를 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든 겁니다. 한자의 위대성이죠. 자, 우리 역사 속에서 이름을 정말 잘 지은 나라가 있습니다. 신라입니다. 신라라는 이름은 언제 확정이 됐느냐 하면은 서기 503년 지정왕 때입니다. 서기 503년 지정왕 때입니다. 신라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삼국사기를 보면은 새로울 실자는 덕업일신에서 나왔습니다. 덕업을 아주 거룩한 이 뜻을 날로 새롭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날로 새롭게 한다. 일신에서 바로 이 신라라는 신자가 나온 겁니다. 항상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새롭게 하자는 것은 개혁하자는 뜻입니다. 개선하자는 뜻입니다. 어떤 질서에 그냥 안주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기 아주 개혁적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덕업일신. 그럼 라는 뭐냐? 망라 사방에서 나왔습니다. 망라.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입니다. 망라한다는 뜻은 아시죠?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업일신, 나라를 항상 새롭게 하고 그 개혁된 힘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자는 뜻입니다. 사방망라는 결국 통일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신라가 장명 503년으로 출발해가지고 서기 676년 당나라하고 싸워서 땅을 한반도에서 쫓아낸 이후에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서기 676년입니다. 이때 왕은 문무왕이었습니다. 문무왕이란 장명 또한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문무왕, 통일 완성 대왕입니다. 문무왕은 문무를 합친 왕이란 뜻이죠. 여기서 무는 불교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상입니다. 그리고 무는 군사력이죠. 무력.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신라의 통일 정신은 불교의 힘과 불교의 정신력과 화랑도의 군사력을 합친 문무의 힘에서 통일의 동력이 만들어졌다는 장명, 문무왕 얼마나 좋습니까? 신라 왕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을 저는 꼽지만은
제일 위대한 왕을 태종무열왕과 문무왕으로 봅니다. 특히 문무왕, 삼국 통일을 완성을 해가지고 한반도에 안정된 국가가 들어서니까 당시 당나라도 일본도 더 이상 한반도에 대한 침략 의지를 실천할 수가 없어가지고 당나라, 신라, 일본이 그 뒤 한 300년 동안 평화롭게 삽니다. 이게 고대사의 황금기였습니다. 그 비전을 담은 이름이 바로 신라였다는 것이죠. 덕업, 일신, 망라, 사방에서 나온 신라라는 이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상호로도 쓰고 신라 호텔도 있고 하는데 아주 친숙하게 들립니다. 이게 이름의 힘입니다. 장명의 힘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따져볼 이름이 이 국민의 힘이라는 당명입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의 전신은 자유한국당이었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은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힘이란 이 이름을 한번 논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바로 박근혜 당이라고 볼 수 있죠.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름을 잘 지었느냐? 두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탄핵이죠. 동시에 새누리당과 국민의힘도 탄핵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이름을 잘못 지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을 검색을 했더니 글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썼느냐? 2012년 2월 6일에 쓴 겁니다. 2012년 2월 6일에는 새누리당이 만들어지는 단계였습니다. 박근혜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어가지고 한나라당이란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려고 할 때 제가 썼던 글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박근혜의 비대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 당명 새누리당을 쓰기 시작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억제이다. 당명이나 강령 같은 조직의 원리를 확정되기도 전에 쓰는 건 일종의 범죄 행위이다. 새누리당은 좌익정당의 이름으로는 적합하고 보수정당의 이름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새누리는 새 세상이란 뜻이다. 누리는 세상이라는 뜻이죠. 새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새 세상 만들기는 좌익 혁명적 발상이지 보수적 발상이 아니다. 새 세상이라는 말 속에는 헌 세상에 대한 폄하가 들어있다. 헌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 대한민국의 기존 질서를 폄하하는 명칭이다. 보수주의는 전통과 역사 및 미풍양속과 헌정 질서를 존중한 바탕에서 문제점을 외면하지 않고 이것들을 점진적으로 꾸준히 개선해 가려는 자세이다. 좌익은 혁명적으로 구질서를 파괴해 새 세상을 만들겠다는 태도이다. 급진적 좌익 혁명은 유토피아를 약속하였으나 지옥을 만들었고 보수적 개혁만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였다. 이승만의 건국정신, 박정희의 근대화 정신, 시민들의 비폭력적 민주화 전통을 자랑스러운 보수적 가치로 이어가야 할 한나라당이 이런 성취를 깡그리 부정하는 역사관에 입각, 새 세상을 만들겠다는 유토피아적 당명을 채택한 것은 탈보수를 순환하는 것이라 다름없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이 대한민국과 보수에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배신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장명을 한나라당과 보수층에 아무런 애정이 없는
광고 전문가에게 맡겼다는 건 박근혜의 비대위가 영혼이 없는 조직임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다. 보수 정당이 가져야 할 자존심과 신중함을 간단하게 팔아넘긴 것이다. 젊은이들에 대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보수 정당이 젊은이들 취향에 영합하려다가 오히려 그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글이라 일본과 중국 및 동남아 등 한자 문화권 사람들이 알아먹도록 표기할 방법도 난감하다. 한자 말살 한글 전용에 의한 한국어의 반신불수화는 사회의 좌경화와 맞물려 있는데 전통 문화의 전달 매체인 한자를 포기한 것도 보수 정당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민주공화당, 자유한국당처럼 한자 표기가 가능한 장명을 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수주의는 애국심을 중심 가치로 한다. 누리는 국가가 아니다. 세상은 국가를 넘어선 국제주의적 성향을 담는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통일을 완수, 민족통일국가를 이뤄내야 할 단계에 있다. 국제주의의 사치를 누릴 여유가 없다. 공산당식 국제주의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애국심보다 우선시킴으로써 국가적 단계를 저해한다. 새 세상 만들기를 뜻하는 새누리당은 모든 측면에서 좌익정당의 이름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장명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출세하는 건 아니지만은 장명을 잘못한 사람과 조직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정체성의 표상인 이름이 잘못되면은 목표와 전략과 이념이 틀어진 조직으로 전락하여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다. 새누리당은 해체되거나 소멸하거나 중소정당화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결국 해체되거나 소멸하거나 중소정당화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자아 부정의 자살적 개명 시도를 내부에서 저지할 자정 능력이 없다면 보수층은 이 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나온 정당 이름 중 최고는 박정희 세력이 만든 민주공화당이었다. 헌법 1조에서 딴 이름이고 민주와 공화를 조화시키겠다는 뜻이 들어있다. 민주공화당은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민주와 공화가 꼽히는 대한민국을 일궈냈다. 한나라당이 민주공화당으로 개명하면 500만 표는 더 얻을 것이다. 제가 지금 2012년에 선거니까 벌써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봐도 좀 전율을 느낄 정도로 예언이 정확했습니다. 그 정확성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름풀이에서 나온 겁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예언은 2016년 새누리당의 일부가 좌파 정당과 손잡고 자당 대통령 박근혜 씨를 탄핵시킴으로써 소멸의 길을 걷는 것으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2012년의 예언이 2016년에 실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죠. 장명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출세하는 건 아니지만은 장명을 잘못한 사람과 조직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정체성의 표상인 이름이 잘못되면은 목표와 전략과 이념이 틀어진 조직으로 전락하여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다. 새누리당은 해체되거나 소멸하거나 중소정당화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자아부정의 자살적 개명 시도를 내부에서 저지할 자정 능력이 없다면 보수층은 이 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논하겠습니다. 2020년 총선 참패 후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채택한 것이 국민의힘인데 같은 이름의 시민단체가 있었어요. 이 시민단체는 정청래 지금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있던 단체입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단체가 있었다니까요. 그걸 그냥 도용한 겁니다. 그럼 좋은 이름이면은 도용해서 써도 괜찮은데 이게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하고 띄어서 힘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요 사이는 국민의힘이라고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다 이것은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발음이 어색해가지고 국민의힘 하면은 뭔가 이게 발음하는 사람이 힘이 듭니다. 좀 이상한 조어니까요. 그래서 발음이 어색해가지고 대부분 국힘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요새는 국민의 적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애칭,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이처럼 경멸의 대상이 되면 오래 못 갑니다. 이름이 경멸의 대상이 되면 오래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영어로는 PPP라고 합니다. People Power Party. People Power Party라고 표기하는데 국민을 인민으로 번역한 겁니다. People은 인민입니다. 국민을 인민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People Power Party라고 하면 대부분의 영어권 사람들은 그것은 공산당, 사회당 이렇게 좌익정당으로 볼 것입니다. 국민을 중심 가치로 하는 보수에 대한 반역적 번역이 바로 People Power Party입니다. 장명은 영혼을 담아 정체성을 만드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문법과 헌법을 위반한 장명입니다.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개헌과 부정선거 음모론과 주술적 정신세계는 국민의힘이라는 정체성이 모호한 장명에서 배태되었던 것이 아닐까요? 새누리당 시절부터 국민의힘은 파란색을 버리고 붉은색을 당의 색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붉은색은 세계적으로 공산당 등 좌파 세력의 상징색입니다. 태극기도 북쪽은 붉은색이고 남쪽은 청색입니다. 새누리당, 붉은색, 경제민주화 강조 등 좌파적 상징성은 젊은 표를 얻기 위한 홍보 전문가들의 꾀였겠지만은 문명 건설의 챔피언이어야 할 한국 보수당의 정체성을 좌파에 팔아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징성이 있었다는 거죠. 장명에서 벌써 좌파에 투항하는 어떤 예언이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좌파적 세계관을 반영한 새누리당과 국민의힘이란 명칭은 좌파에 굴복할 운명이었고 말은 우파적으로 행동은 좌파적으로 한 윤석열을 모실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이든 조직이든 영혼을 팔면 끝이 좋지 않습니다. 이름은 운명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 국민의힘 다 불길한 이름입니다. 국민의힘이란 이름으로는 이 조직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